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덴티의 방송장비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수근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짧게 간략하게 저희 준비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라이브 컬러 매니지먼트 구현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내용 자체는 현장에서 사실은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컬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실 건데 그것들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뭐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하고 컬러 매칭을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컬러 자체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 좀 틀리더라도 계속 우리가 사격할 때 처음에 0점을 잡지 않습니까? 그 0점만 일단 잡히면 조금 틀리더라도 계속 어느 위치에 쏘면 되는지 아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컬러 매니지먼트는 일단 100% 완벽한 컬러 매칭이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뭐 90%냐, 95%냐, 97%냐 그 정도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컴퓨터 쪽에서의 컬러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영화 쪽에서 사용하는 ACES 같은 그런 컬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하게 써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입력 장치들 매우 다양한 입력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도 엄청 다양하고 우리가 스캐너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이런 서로 다른 입력 장치들 과 그다음에 서로 많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출력 장치들 대표적인 출력 장치는 모니터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뭐 카메라나 스캐너나 이런 것들의 서로 다른 컬러 특성을 공통된 컬러 스페이스 안으로 불러 들여오는 겁니다. 아주 큰 공간으로 다 불려 들어와서 거기서 또 다양한 출력 장치들의 특성에 맞게 이제 내보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메라로 치면 카메라를 측정을 합니다. 카메라를 측정을 해갖고 카메라 프로파일을 만들고 모니터를 측정해서 모니터 프로파일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공통된 거대한 색공간으로 불려들어서 거기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달라지고 모니터가 달라지더라도 이 일관된 컬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컬러 혹은 색감 이게 달라졌다 아니면 다르다 틀리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색감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쉽게 알지만 왜 이 색감이 달라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석이 필요한데요. 보통의 경우는 보면 우리가 흔히 컬러는 뭐 빛이 있고 빛이 물체가 반사돼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 뇌에서 이렇게 인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장비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장비에서 사용하는 컬러 걔네들이 보여주거나 걔네들이 캡처하는 컬러는 크게 봐서 요 네 가지 디테일하게는 좀 더 다양한 항목들이 있지만 크게 봐도 이 네 가지 파라미터들이 주로 색감을 좌우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휘도 혹은 휘도의 범위. 다시 말해서 뭐 0.1니트부터 100니트까지 나오느냐 모니터로 치면요. 아니면 0.002니트부터 한 뭐 1000니트까지 나오느냐 이런 그 휘도의 수준과 휘도의 범위가 이제 밝기와 그다음에 명암 대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색이라도 100니트짜리보다는 200니트짜리 모니터를 볼 때 더 컬러풀하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감을 다른 컬러를 아무 터치도 안 했지만 휘도 하나만 바꿔도 색감이 확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컬러 템플처 색온도 색온도 같은 경우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색온도를 높이냐 낮추냐에 따라서 RGB의 배합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GB의 배합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전체 컬러에 다 뭐 푸르스름해지거나 아니면 붉으스름해지거나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이제 톤 커브 혹은 뭐 감마라고도 하고 뭐 OETF나 EOTF라고도 하는데 블랙부터 화이트까지의 컬러를 어떤 단계로 어떤 레벨로 이제 표시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 다음에 컬러 개먼
RGB의 색자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많이 보였지만 그 RGB의 색자표가 결국은 색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카메라의 색 제한 범위가 있고 모니터의 색 제한 범위가 있는데 그 색 제한 범위가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색감이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라이브 컬러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라이브는 꼭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 제작을 하거나 송출을 할 때 그 즉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매니지먼트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뭐 이제 어떤 쇼나 아니면 콘서트나 아니면 무슨 뭐 토크쇼나 뭘 하든지 간에 그때그때 컬러를 좀 바꿔줘야 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정적으로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SDR에서 HDR로 뭐 계속 바꿔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순간순간 아니면 또 동시에 여러 가지의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될 그럴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현장에서 즉시 이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HD를 지나서 UHD로 이제 들어갔지만 아직 많은 그 소스들, 많은 자료들이 HD 상태로 있는 거고 또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UHD를 넘어서 HDR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UHD 자료는 많지만 아직 HDR이 아니고 SDR인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양한 자료들을 동시에 섞어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혹은 현재 HDR로 다 촬영을 콘서트인데 HDR로 다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일부 또 SDR로 변환시켜서 이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또 송출해야 될 경우도 발생하죠. 일단 그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SD, HD, UHD가 파라미터들이 차이가 있지만 컬러만 먼저 놓고 말씀드리면 일단 컬러 색 제한 범위가 SD나 HD에 비해서 UHD하고는 이렇게 이름만 써놨지만 아주 넓게 몇 배나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저 BT2020의 색경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아직 상용화된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몇 년 안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색 제한 범위가 UHD에서 완전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색온도는 그대로지만 이제 그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또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HDR이 나왔고 HDR 같은 경우는 또 기존보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컬러 스페이스도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컴포넌트 코딩도 좀 뭐 이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감마 기존에 이제 2.4 감마였던 것이 이제는 훨씬 더 넓은 그 휘도 범위를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PQ하고 HLD라는 새로운 EOTF가 이제 EOTF, OETF가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HD는 SDR이죠. 그리고 약간 넓지 않은 색 영역과 그 다음에 100니트 정도의 휘도 수준에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즐겨왔는데 UHD로 오면서는 일단 색 영역이 넓어졌어요. 색 영역이 확 넓어졌기 때문에 컬러가 풍부해졌죠. 근데 HDR로 오면서는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BT 2100입니다. 2020이 아니고 HDR BT 2100으로 보면 색 영역은 요걸 BT 2020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휘도를 최대 1000니트 혹은 뭐 2000니트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그러면서 또 블랙도 이제 훨씬 강화시킨 게 이제 HDR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HD SDR과 UHD SDR과 그다음에 UHD HDR 간의 어떤 변환들이 자주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이게 카메라에서 완벽하게 지원돼도 좋고 모니터에서 완벽하게 지원돼도 좋고 뭐 믹서에서 완벽하게 지원돼도 좋겠지만 너무나 다양한 그 솔루션들이 동시에 이제 같이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한 가지 장비만으로 이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아자에서도 FS HDR이라는 아주 훌륭한 제품이 있는데 그것과 컨셉은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S-mini 4K라는 그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원글로 프로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을 시킨 그런 제품들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IS민이라는 요건 저희가 럿박스라고도 부르고 LUT 박스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비디오 컬러 프로세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단순한 박스입니다. 입력된 걸 갖다가 특정 LUT를 넣어줘서 그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컬러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예요. 그런 면에서는 FS-HDR하고 비슷한데 요거는 2010년인가 그때 이제 원래는 후지필름에서 일본의 후지필름에서 이제 사업화를 시킨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IS100이라는 제품이 있었고 IS-미니가 있었고 IS-미니 X가 있었는데 요 IS-미니 X는 이제 HD급, 풀 HD급이고요. 3G급이고 3G를 받아서 컬러를 바꿔서 3G와 그다음에 3G SDI와 HDMI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저희 비덴 TV로직이 이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와서 저희가 사실 그 전에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 IS-미니 4K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예 사업 자체를 인수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요 IS-미니 4K 12G급 제품을 이제 올 NAB 때 정식 출품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이런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IS-미니 4K하고 IS-미니 X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제품입니다. 단지 그 HD급이냐 아니면 그 UHD급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3D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는데 3D 룩업 테이블의 단계가 보통은 뭐 17 아니면 33 단계로 이제 그 룩업 탭을 만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6을 사용합니다. 17과 33의 중간이죠. 근데 33보다 더 적은 이제 포인트를 사용하지만 실제 품질적인 면에서는 거의 64포인트에 가까이 그런 성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기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적은 이 자원으로 훨씬 좋은 품질을 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인수한 다음에 이게 이제 원돌로 프로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S-미니라는 그 박스는 그냥 시키는 대로 컬러를 바꿔줘서 실시간으로 내보내줄 뿐이고요. 이 실제로 룩업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합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크게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입력 장치 쪽에 프로파일 만들어서 변환시키는 거, 그다음에 출력 장치 쪽에 그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변환시켜 주는 거, 그거하고 함께 동시에 ACS 오프로드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컬러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좀 바꿔보고 싶으면 그것도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면 뭐 SDR에서 HDR이 했건 HDR에서 SDR이 했건 아니면 HDR에서 HDR이 했건 모든 표준과 표준에서 표준으로의 변환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또 화이트 포인트라든지 감마라든지 비디오 레인지 같은 이런 파라미터들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표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카메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화이트 포인트라든지 다양한 감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비디오 레인지 같은 걸 입력 장치 쪽에서 선택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출력 장치 쪽에서 선택해 주는 겁니다. 요 가운데 좀 더 복잡한 게 있긴 한데 그건 건너뛰고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709에서 2060으로 바꿔라. 아니면 SDR에서 PQ로 바꿔라. 아니면 PQ에서 HLG로 바꿔라.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바로바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 거에 자세한 그 그림이고요. 저희 거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카메라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를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R이나 블랙매직이나 캐논이나 뭐 이런 파나소닉, 소니, 레드 같은 이런 중요한 프로페셔널 카메라들을 이미 다 계측을 해서 그 카메라의 컬러 특성들이 이 프로파일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R에서 RE 알렉사를 선택해서 그 중에 뭐 데일라이트의 로그 C를 선택했다. 로그 C를 SDR로, 로그 C를 HDR로, 로그 C를 PQ로, 로그 C를 뭐 HLG로 뭐든지 클릭 몇 번이면 변환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저기 이 카메라들이 다 계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ISO별도 그다음에 조명 환경별로도 데일라이팅이나 아니면 텅스텐 라이팅에 따라서 다르게 계측을 이미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카메라 간의 매칭도 가능하고 아니면 어떤 카메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변환도 가능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IDT 룸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IDT 룸에서 이런 그 장비들을 활용해갖고 저희가 이제 직접 카메라들이 새로 나오면 직접 계측을 해서 그 프로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의 컬러 특성들이 이제 계측이 돼서 이제 프로파일이 담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특징이 실시간으로 내가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전송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의 내가 원하는 컬러를 조금씩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카메라가 HDR 카메라인데 HDR 카메라를 갖고 예를 들면 소니 뭐 F55에서 S-Log3가 나오고 있다. 걔를 지금 PQ로 내보내고 있어요. 내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컬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피부색을 좀 더 바꿔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명암 대비를 좀 더 주고 싶다든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시간으로 컨트롤 패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감마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갖고 이렇게 커버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색온도라든지 아니면 세츄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바로 해줄 수가 있죠. 또 뭐 이런 벡터 같은 경우는 어떤 나머지 색온도를 바꾸면 전체 색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색은 놔두고 예를 들면 빨간색 계열만 내가 좀 더 빨간색을 좀 더 넣어주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의 슈나 세츄레이션만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그만 놔두면서 특정 컬러만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웨이폼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미지 이제 캡처도 가능한데요. 캡처된 이미지를 이제 보면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 뭐 사용할 수 있는 이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형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리냐면 현재 SDR 소스가 들어오고 있는 놈을 SDR을 저희는 이제 바이패스가 있거든요. 바이패스해서 SDR로도 보고 동시에 여기서 이제 얘는 SDR을 HDR을 바꿔라. 그러면 HDR로 SDI와 HDMI가 동시에 보면서 SDR도 이상이 없고 HDR도 이상이 없는 걸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례는 반대로 이번에는 HDR 소스가 들어오고 있을 때 HDR 소스를 하나는 바이패스하고 하나는 컬러를 SDR로 바꿔서 보면서 이제 그 HDR로 지금 전체 통출을 하고 있지만 SDR로 이제 모니터링도 하면서 레코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뭐 또 한 가지 예는 예를 들면 어떤 촬영 현장에서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메라도 여러 가지 사용하고 여기 이렇게 그 저기 뭐죠? 키프로 키프로 울트라인가요? 네, 키프로 울트라도 쓰고 그다음에 또 옛날에 있던 SDR 아카이브 같은 것도 같이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떤 놈은 HD SDR이고 어떤 놈은 UHD SDR이고 어떤 놈은 HDR이고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씩 붙여줘서 여기서 다 똑같은 컬러가 나오게끔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하나거나 아니면 동일한 놈인데 이 카메라는 하나인데 소스는 하나인데 내가 SDR과 PQ와 HLG와 이걸 다 동시에 보고 그다음에 또 여기 뒤에다 연결해서 레코딩까지 뜨고 싶다. 그러면 동시에 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4K HDR로 들어오는 놈을 한 놈은 HDR PQ로 녹화를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또 그 뒷단에다 보내면 녹화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한 놈은 SDR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녹화도 하고 이런 걸 동시에 진행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동시에 뭐 4가지나 3가지 어떤 그 레코딩을 이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FSHDR 아주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되게 아주 훌륭한 제품인데 저희 IS 미니 같은 경우는 컬러만 바꿔줍니다. 컬러만 바꿔주고 FSHDR 같이 뭐 프레임 레이트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그 레졸루션을 바꿔준다든지 하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온전히 컬러만 바꿔주는데요. FS HDR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번 NAB 때 보니까 FS HDR에 보니 새로운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SDI 4개가 있으니까 SDI 4개도 저기 2K가 그러니까 HD가 들어왔을 때 4개가 각각 다 따로따로 컬러를 이제 지정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원더로 프로에서도 또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원더로 프로를 이용해서 FS HDR에 그거를 하나의 시리즈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개의 그 HD가 각각 다른 그 컬러 변환이 되도록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FS HDR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4개를 각기 실시간으로 보면서 다른 컬러를 이제 변환도 시켜주고 뭐 그 자체로도 되지만 거기다 내가 또 컬러도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고 싶다. 그런다면 이제 원더룸 프로를 같이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비교해드리면 IS 미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저기 SDI하고 출력은 SDI, HDMI가 있는데 FS HDR 같은 경우는 뭐 SFP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그 저기 그 출력이 이제 프레임 싱크라든지 아니면 업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대신 저희가 좀 작잖아요. 좀 작은 현장에서 좀 간편하게 쓰고 싶을 때는 ISBN 같은 걸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웹에다 설치해서 아까 보신 것 같이 중계차 같은 데서 이제 아주 그 정확하게 쓰실 때는 또 FS HDR 같은 이런 제품들을 쓰시는 것도 되게 유용하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요청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제가 저쪽에 있을 테니까 한번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